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항만 산업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도의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항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만은 단순한 물류 유통시설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 물류 인프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전 세계 화물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은 허브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항만은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합니다. 우리도 통계는 아니지만은 인천항만공사가 금년 3월에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인천항이 인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38조 4,370억 원으로 인천 지역 내 총 생산 113조 2,530억 원의 33.9%에 달한다고 밝힌 것처럼 항만 연관 산업이나 항만 관련 산업은 그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또 보령항, 장항항 등 5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전체 선석수나 물동량 처리 능력으로 따진다면 전국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당진항이 5위, 대산항 6위, 또 보령항 10위, 태안항 14위로 4개 항의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15.4%에 달합니다. 대산항이 있어서 대산 유화단지가 있고 또 당진항이 있어서 현재 대철이 들어올 수 있듯이 항만은 중요한 산업 기반 중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은 충남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항만의 경우 계획, 건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은 항만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항만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 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만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항만 운영 활성화와 항만 관련 및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우리 도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립해서 12월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반영 여부도 상당 부분 결정 단계에 와 있지만 남은 기간에 우리 충남도의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관계부서에 요청드리면서 충남도의 항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여객부두 및 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산항 여객부두는 2016년에 34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건설됐는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중간에 이미 2개의 항로는 개설됐지만은 아직도 취항하겠다는 선사가 없고 터미널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이 수차례 정박은 했지만은 기항지가 아니고 출발지이기 때문에 정기 노선도 또 아니고 해서 이에 따른 어떤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어떤 경제 유발 효과도 없이 계속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3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건설된 여객부두와 터미널이 중국과의 최단거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9년 넘게 애물단지 내지는 무용지물로 별다른 계획조차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은 대사랑 국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사들이 취향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사랑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사랑 명칭을 서사랑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여론도 도민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제적으로 항만 명칭은 도시명을 사용하는 게 관례라고 말하고 있으며 국제여객터미널을 갖춘 만큼 대사랑의 명칭이 도시명인 서사랑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충남도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신평에서 평택 당진항의 내항간 연육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육교 건설이 완성되면 평택 당진항의 서부두 내항과 예항 20여 선석의 부두를 우리 충남이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또 여객, 컨테이너, 자동차, 또 잡화 등이 집중된 동부두와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당진의 신평면으로부터 내항까지는 다리 하나를 사이로 3.3km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5분 거리입니다. 평택과 당진 또 충남과 경기도 간의 상호 접근성이 개선되면 물론 서해대교나 주변 교통체계도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충남 관할이면서 그동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도 예항의 관리도 용이해집니다. 무엇보다도 20선석이 넘는 항만의 접근성은 항만을 직접 기반으로 하는 각종 연관 산업이나 간접적 기반으로 하는 물류, 창고, 운송, 관광, 금융, 제조업 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 자유구역 등의 추가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나 당진시 모두 연육교 건설했다는 어떤 영향 분석이나 대응 전략 수립에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평 내항간 연육교 건설 사업은 초기 계획은 2025년 준공이었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준공 이후의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대부두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앞에 해상에 위치한 부두가 바로 고대부두입니다. 고대부두는 총 10선석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2번에서 6번 선석은 KG 스틸 전용 부두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전체 하역 능력 대비해서 처리 실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6% 정도 내외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액체 화물 부두로 계획되는 10번 선석은 아예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초기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
물동량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도 클 것입니다. 물론 전용부두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 화물을 처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화물을 처리하는 것은 항만법상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것은 항만건설에 투입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운영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전선은 고대부두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면서 당진시와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당진시 항만 항운노조도 당진시와 관련 협약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에 앞장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고대부두에 대한 충남도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신항 건설 추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에도 포함된 아산신항 건설은 환경적으로나 행정적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신항은 낮은 수심과 항로 문제, 또 막대한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평택 당진항 내항의 항만 건설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만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항로 문제는 신평 내항간 진입도로 개설로 더 큰 제약 요인이 생겼고, 내항의 항만 건설 예정지와 항만 배후단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운하처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고, 예정지역의 낮은 수심은 1만 톤급의 선박 입출항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 당진항 내 아산만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 신항보다는 물류 친수 공간이나 항만 배후단지 또는 물류 지원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시설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만 그 자체로는 사실 소음과 또 분진, 애래 해충 유입 가능성, 또 바다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들의 바다 접근성 차단 등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구태여 항만 이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인주에서 내항까지 어떤 연육교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우려와 대안이 있는 아산 신항 개발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아산 신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항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은 무엇인지, 또 항만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항만 건설은 우리 충청남도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획부터 설계, 준공, 운영까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또 시군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대안을 깊이 고민해서 연구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의 항만 산업을 이끄는 항만 선진 지자체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의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항만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대산항 여객 부두 및 터미널에 대한 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 여객 부두 및 터미널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16년 5월 완공 이후에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그다음에 선사 재정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 여객선이 취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여객 부도를 크루즈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 겸용 부도로 기능을 전환하고 대산 당진 고속도로 및 주변 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대산항 인프라 개선,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항에서 서산항으로 항명 변경은 과거 주민 반대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지역 주민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해수부, 대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평 내항간 연육교 건설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평 내항간 연육교는 국비 1,809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연육교가 건설되면 서해 고속도로 및 국도 38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 효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연육교 건설로 당진 서부도의 물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로 계획된 당진 지역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조기 시행을 해수부에 이미 요청을 하였고 연육교 건설 효과와 활용 전략은 아산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산만 그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 연구한 용역을 갖고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해수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해수부에서 15억 원을 지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셋째, 당진항 고대부대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고대지구 10개 부두 중 국가 부두를 제외한 민자 부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시설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국내외 철강시장 침체,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전용 부두가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자 부두의 기능 확대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서 해수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 신항 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뭐 1만 톤급 이상이라든가 큰 선박 이러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큰 선박들은 이미 당진항과 이 평택항을 통해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만이 낮은 수심과 항로 유지 문제 등 항만 개발 입지로서 여러 제약 요건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산만 신항 개발이 또 한 30년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이런 부분들도 또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이라든가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진항을 저희 충남도 입장에서는 주 항만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은 이 아산만을 항만 침수 공간과 마리나항으로 조성해서 당진항과 기능이 겹치지 않도록 개발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아산만 활용 방안 연구 용역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 질문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선 의원입니다. 우리 사실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자세히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제 대산항 여객 터미널 관계는 이제 내년으로 보면 이제 10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화객선이 됐든 여객선이 됐든 전기선을 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 자체의 어떤 타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이제 10년째 되는 해니까 해수부와 우리 충남도 서산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내년도까지는 전기선이 뜰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크루즈 여객선 최근에 몇 차례 출발지로 이렇게 이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출발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차 대놓고 배 타고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왕이면은 우리 충남 방문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만부서가 아니고 좀 관광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관광 노선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일본이나 해외 유수의 크루즈 운영 업체 선사들한테 포트 세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귀향지가 돼서 내려서 충남 관광하고 우리 도에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게 관광 차원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신평 내항간 진입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화면에 좀 그 도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평 내항간 진입도로 지역은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도면이 있을 겁니다. 개발 계획도 이게 과거에 우리 그 충남하고 경기도 간 해상 도계 분쟁이 있던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게 안 되는구나. 저 이제 위쪽 지역이 아산만 그 서해대교 바깥쪽 지역은 우리 이제 충남 관할로 확정된 지역이고 서해대교 안쪽 아래쪽 지역은 경기도 관할로 이제 확정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관할권보다 더 중요한 게 저 항만을 누가 어느 도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항만 진입도로가 이게 지금 개설이 되면은 우리 도하고는 3.3km입니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도가 훨씬 가깝습니다.
내항까지 개발이 되면은 한 20여 선석인데 이걸 우리 도가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항만 관련 산업,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20선석이 말이 그렇지 한 선석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금 3만 톤급 기준으로 하면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시설물을 우리 도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분거리, 5분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고대부두 활성화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전용 부두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는데 그렇지만은 해수부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보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필요하고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산 신앙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당진에 살기 때문에 당진항이 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산 신항 저희가 이제 개발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개발하는 게 좋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항로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가 구태여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 공간이나 어떤 물류 시설, 항만 배후 시설로서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신항만이다 하니까 아산에 무슨 큰 항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나 아산 시민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희망 고문 아니냐,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항만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발전적인 항만 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과 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